시작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네네. 유튜브로도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나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대망의 7월 5일 4시 18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하루에 100마디 말을 하면 28마디가 한국말이고 나머지 72마디가 일본어여가지고 한국어로 생각하는 스피드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스피드에 버퍼링이 나기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렇게 어버버버 할 때가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 저 사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구나 라고 좀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약간 말을 하다 보면은 표현이 과할 때가 있거든요. 워낙에 과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그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살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독자 노선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표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회물이 덜 들어서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막 자랐어요.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조금 표현이 과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어떤 시작을 할 거냐면요. 1시간 동안.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오늘 대망의 7월 5일을 경계로 이제 바뀌었어요. 모멘텀이 바뀌었죠. 오늘까지는 7월 5일 이 예언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과연 일주일 안에 떨어질지, 3주 안에 떨어질지, 한 달 안에 떨어질지, 아니면 여름 안에는 떨어질지, 그것도 아니야. 올해 안에는 떨어질지, 이제 배가 언제 떨어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츠키 료라는 작가가 7월 5일은 아니에요라고 인정은 했는데 7월 달은 아직 유효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선상에서 제 책이 어떤 점에서 쓰여졌고 어떻게 읽혔으면 하는 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질문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출석을 좀 불러보고 싶어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자, 제가 먼저 좀 감사드리고 싶은 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제 머리에 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내면은 일단 그 서평단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미리 읽어보시고 어떤 점이 좋더라, 아니면 어떤 점에 관심이 가더라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서평단이 계셨는데, 러블리 비블리 서평단 분 들어오셨나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예, 제 책을 보면은 그 기대평이 써 있는데, 이거 진짜 땡판 모르는 분의 책을 읽고 이렇게 좋은 서평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드릴게요. 예, 김수경님 감사합니다. 조남영님도 감사합니다. 윤소영님 감사합니다. 김도현님 감사합니다. 김세련님 감사드리고요. 조진주님 감사드리고, 최화영님 감사드리고, 박민정님도 감사드립니다. 김혜주님 감사드리고요. 김선희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안 들어오신 분 계시고 만나시게 되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출석은 블로그에서 불러볼까요? 제 블로그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손을 좀 흔들어. 100점, 100점 나왔다, 100점. 예, 제 블로그 보고 계신 분들 만약에 오신 분 계시면은 네, 이름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너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지 하니까요. 책이라는 신화 독자분들이 되게 정의감이 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주신 애정을 절대 안 걷어가신다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 블로그 보고 오신 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블로그, 제 블로그. 예, 그러니까 그리고 책이라는 시나 독자분들도 되게 꾸준히 잘 들어오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되게 감동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사장님이, 저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면서요. 입이 사장님이 더 높은 분 같으셔갖고 그러는데, 저희 대표님이 되게 의리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주의가 아니어가지고 한번 엮이게 되면 절대로 금방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블로그 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백영진님. 실장님이다. 아시는 분 들어왔어요. 우리 언니도 잠깐 들어왔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유튜브.
나 유튜브 딱 동영상 봤는데 이거 들어야겠어 이렇게 오신 분. 역시 블로그가 더 많으시네요. 그리고 오늘 오다 가다가 뭐 껌뻑껌뻑 하길래 들어오셨다 하신 분 계세요? 그분들이 제일 땡 잡으신 거야. 오다 가다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죠? 아무튼가 이렇게 여기저기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고맙습니다. 예, 접니다. 일본국 운영 낭자 같아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야기 진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아빠가 알려줘서 왔어요. 아, 영아님이잖아. 미경님이시잖아, 그러면. 예. 서상민 대표님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그럼요. 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죠?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아까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7월 5일까지 달려온 여정과 7월 5일 이후의 삶을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자, 어저께까지 일본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저희 대표님이 7월 5일 날 새벽 4시 18분에 라이브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한 게 그게 오늘이 아니라 오늘 밤 지나고 내일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내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싹 지나가 버린 거야. 네.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요. 지금 오늘 평온한 토요일을 보냈고 뉴스에서는 계속 이제 군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진하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난카이 트러프 지진하고 약간 관계가 좀 멀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지진이더라고요. 지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조금 그 정도까지 지식을 갖게 되는데 예. 자, 그러면은 자, 혹시라도 제가 쓴 책을 가지신 분들은 구입하신 분들은 옆에 놔두시고 좀 이따가 여기 몇 페이지 펼쳐보세요. 그러면서 막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 사신 분이 계시면은 옆에다 놓고 보시면 좋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 뒤에도 되게 저도 대표님이 시켰어요. 뒤에 이렇게 진열하세요. 그러면서 말해가지고 저도 대표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네, 진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부터는 7월 5일 이후의 세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딱 나면은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괜찮니? 그래요. 근데 일본이 엄청 넓거든요. 인구 1억 2천만이 사는데 지진이 났다. 그럼 무조건 전화가 와요. 왜?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거든, 우리 엄마는. 일본 그런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진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좀 캐치를 하고 계시면 일본의 지진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만약에 제 책을 펼치신 분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 지도가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이 지도 나오는 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자, 이 지도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138페이지예요. 이 지도 나오는 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 지도예요. 예. 예, 지도를 펼쳐보면은 자, 일본이 가늘고 긴 나라죠. 가늘고 긴 나라예요. 그죠? 근데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여기 47개 도도부여니까 47개까지잖아요. 어느 곳이고 지진에서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근데 지진이 좀 더 빈발한 지역이 있고 좀 덜한 지역이 있다 뿐이지 항상 어딘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어디 사는지는 알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지도 21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21번. 제가 사는 곳이 21번입니다. 저 21번에 살아요. 자, 원래 어디 살았었냐면 12번에 살았었어요. 12번에 살다가 21번으로 이사를 왔고 다음번에 어디로 갈 거냐면은 다음번에 40번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이 상당히 길다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지진 문화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12번에서만 계속 살았으면은 지진이 이런 거였어 이럴 텐데 21번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지진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고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일하면서 내일 지진 온대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걱정을 했더니 기후현 괜찮아. 절대 안 무너져. 쓰나미 오지도 않아. 뭐 살 필요 없어. 괜찮아.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일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는 좀 안전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진에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어떤 그 공황 상태에 빠졌던 되게 무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여기 이사 와서 9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일본의 지도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어느 지역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 이 지진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겠구나. 아, 이건 괜찮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47번 있잖아요. 가고시마. 그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토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지금 TV를 보고 있으면 뭔가 지진 예언은 좀 오늘은 빗나갔지만 당장이라도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본토에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제주도보다 더 먼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자, 타츠키류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그 전에 그분이 만화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그리신 만화가인데 그 만화가인 만큼 표지에 되게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 6가지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책, 얼마 전에 낸 책에서는 이 후일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이 맞았고, 이 예언이 사실은 겪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더라라고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올 지진이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려면은 손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거든요. 근데 요 손보다 요 뒤에 손도 좀 이번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창조주의 손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작가의 손이에요. 작가가 왼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내 손금을 좀 봐주세요라고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 손금을 좀 봐달라고 어떤 손금인지 그 손금이고 이 하느님 같이 창조주의 손에 얹어진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제일 끝에 있는 예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995년 11월 24일에 본 꿈인데 날짜가 정확하게 7월 15일이라고 나와 있고 나의 장례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되게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타츠키료가 자기의 장례식 꿈을 꿨기 때문에 이번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도 아마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7월 15일이란 날짜는 뭐였냐면은 자, 이 표지 중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느끼는 꿈인데 1995년 11월 26일 날 꿈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원래 일본에서는 죽으면 검은색 상복을 입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가 죽으면 하얀색 소복을 모두 입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장을 남겼더니 모두 그렇게 왔더라라는 그 유언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4년 후에 천사의 유언이란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예즈몽에서 사실은 2021년 타츠키류 어머니께서 이제 쓰러지세요.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데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는 휠체어를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구해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는데 그게 이사 나가고 1년 반 정도 이제 이 타츠키 씨가 어머니를 간병을 하거든요, 집에서. 근데 어머니가 점점 악화가 되셔가지고 2023년 6월부터 이제 체력이 점점 저하돼 있으니 7월 달이 되니까 이제 간호사분이 방문 중이셨던 간호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며칠 안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7월 15일 날 그럼 영무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연락이 와서 그 날짜가 자기의 장례식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딸로서 딸의 역할이 끝나는 자신의 장례식이 그 꿈으로 나타난 거였더라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의 역할이 끝나니까 이제 자기는 딸로서 역할이 끝났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작가로서 그 역할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시고 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나도 뭔가를 하나 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천사유언이라는 책을 쓰는 거였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써왔던 꿈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맞았던 이야기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남에게 못했던 이야기를 적고 그거를
마지막 세대에게 남기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이름이 천사의 유언이잖아요. 천사가 누구냐면은 그 타츠키료를 그러니까 좀 촉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 항상 천사가 환생하신 거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대요. 그래서 자기를 천사를 비유했고 유언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이 아마 이분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머님의 돌아가시고 그날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책을 쓰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면은 이 예언을 무시를 못하는 게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뭐냐면은 이 만화가로서의 지내온 결과뿐만 아니라 꾸미기라는 게 혹시 모닝 페이지라는 거 이런 거 적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걸 매일 적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맡에 놔뒀다가 깨자마자 적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만한 두께로 적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적는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치유인데 자, 이분은 원래 만화가시잖아요. 근데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되게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꿈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꿈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꿈을 꿀 때 내 정서 상태는 이랬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어졌구나 이런 프로세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기록을 계속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만화가니까 항상 소재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죠. 근데 소재는 금방 고갈이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마감되면 되게 임박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꿈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책인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 3월이라는 게 자고 있는데 마감 전날에 이 떴다잖아요. 영화 자막처럼. 그죠? 제목 타이틀처럼 떠서 이걸 바로 여기다 맨 마지막에 한 번도 그리지 않았던 마지막 요 장 안에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하게 됐는데 그때 꾼 꿈들이 사실은 이제 와 보니까 2025년 7월 꿈이었더라고 이분이 다음 책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꾼 꿈속에서 반팔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팔. 근데 2011년 3월은 겨울이었거든요. 봄도 아니고 되게 추워서 이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 다 보면 반팔이에요. 반팔이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2011년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2025년 7월 꿈인 것 같다. 그러니까 2025년 7월의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 꿈에서도 없었는데 또 그때는 없었던 건물이 또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은 당시 그 육교가 나오는 꿈이 나오거든요. 이 육교가 나오는 꿈. 예. 이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핫스팟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꿈과 꿈이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 책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 어떠냐면은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근데 2월 7월 5일 예언은 빗나갔는데 지금 7월이라는 설에서는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자 이분이 뭐에서 강조를 하냐면은 7월 5일 하루만 보지 말고 그 이후를 보고 그 이전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11년 3월에서도 사람들이 지진이 온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으면 대책이 됐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 늘 대책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번에는 더 큰 게 온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가고시마 토카라 열도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지진이 났다고 나오는데 자 그 지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진 두 종류가 있는데 본진 여진형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건 아니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그건데 플레이트하고 플레이트가 맞물리면서 6cm 항상 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태평양판이 들어가고 유라시아판이 위에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그럼 팡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본진 여진형이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이게 대재앙의 전조가 아니냐 하고 나오는 것들은 군발 지진형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물론 플레이트판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추가적인 걸로 이제 마그마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그 밑에 지하수가 있어서 그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군발 지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반경 100km 안에서밖에 영향을 못 끼친대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하고 거리가 100km가 벗어나요, 이미. 그리고 타츠키로가 예언한 이 태평양판에서도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은 과학자들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텔레비에서 되게 지금 막 전조현상처럼 하고 오늘도 막 엄청나게 지진이 있고 지금 1200개 지진이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진은 절대로 난카이 트러프하고 타츠키료가 예언한 그쪽이라고는 반경 100m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에 계속 일본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두려운 게 뭐냐면은 토카라 지진은 또 뭐냐면은 토카라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본의 대륙에서 어딘가에서 큰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카라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게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노토반토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토카라에서 어떻게 2016년에 163번, 그 다음에 2023년에 568번, 그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의 횟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법칙은 있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마그마가 쌓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벌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까지 옮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은 저희가 안전한 아니지만 안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일본이 침몰한다고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제 블로그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실 제가 지진을 겪은 게 2011년 3월 그때 지진이 엄청나게 충격이 커가지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기후현에 살고 이사를 오면서는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죠. 여기는 지진도 없고 여기 정말 지진이 없어서 나도 1이에요. 1, 2. 이제 세게 나면 2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 동영상 올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영상 PD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안내 보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밑에서부터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빼달라 그래서 아마 안 올려주셨는데, 그만큼 공포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해서 느꼈거든요. 자, 지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아마 좀 체감이 덜 오실 거예요. 근데 지진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터질 수 있는 게 지진이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13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더 강하겠죠, 그죠? 윈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더 많이 흔들리니까. 근데 그 지진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지진이 흔들리는 게 멈출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이 이거는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이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진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나마 다른 데로 이사 와서 진정이 빨리 된 거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 진정되는 기미가 좀 더 늦어졌을 거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타츠키 료시가 늘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이 천사위원회에서 늘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은 서로 도와야 된다, 그다음에 배려를 하자,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진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딱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먹을 게 뚝 떨어지잖아요. 마트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신라면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라면은 안 팔려요, 끝까지. 이 신라면이 그러니까 한국이 싫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매운 거 못 먹어요. 왜냐면 나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우리가 매운 거 잘 먹어야 하면은 그래 어느 정도 먹나 보다 하고 좀 데려가잖아요. 그럼 진짜 이 사람이 매운 거와 나의 매운 거는 레벨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전 항상 매운 거 잘 드세요? 신라면 드세요? 딱 그래 물어봐요. 우리 기준이 있어. 나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신라면 드실 줄 아세요? 그러면 아 신라면 쪽도 이래요. 그러면은 아 이분은 매운 거를 좋아하는 거지 잘 드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라면 빼고 매운 라면 빼고는 다 없어져 버려요. 팔려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갈거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위기상에서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려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지요? 미리미, 그러니까 물론 피난소에 갔을 때 재난 구호 불분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 지진이 났을 때 내가 가진 게 한해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11년 동일본 대진 겪었을 때도 바로 옆집에서 저한테 쌀을 나눠주고 샌베 과자를 나눠주고 진짜 자기네도 없는데 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일본 사람에 대해서 감 선입견 그동안 쌓였던 선입견이 진짜 많이 와야 되는 장면들을 많이 겪어서 그때를 이후로 이제 일본인들, 한국인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분이 제일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두서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좋았던 게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변기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 분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진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화장실 문제가 제가 제일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화장실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용변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화장실이 생각보다 이게 그 욕실하고 나눠져 있는 형이 많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다른 형태가 많아서 우리처럼 하고 좀 다른 형태의 화장실이긴 한데 그래도 화장실 문제는 한국 불문하고 심각하잖아요. 그죠? 만약 이런 일이 벌쳐지면 자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어디가 더 무섭게 느껴지냐면요. 일본은 목조주택이 되게 많아가지고 목조주택은 정말 무너져 내릴 것처럼 흔들리거든요. 그나마 아파트는 콘크리트 아파트면은 조금 무서움이 덜해요. 덜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목조주택일 경우에는 저희 시댁이 목조주택인데 한 번 지진 나면 진짜 막 완전 흔들흔들해가지고 바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식탁 밑으로 애들은 들여보내고 어른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 좀 센데 이러거나 아니면 아 이건 괜찮겠네 이 정도면 좀 견딜만 하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생각보다 목조주택하고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겪어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2025년 7월 예언설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여태껏 3번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1700년, 1707년에 기록된 게 있고 1854년에 기록된 게 있고 1944년하고 그 다음에 46년에 기록된 게 있는데 이 앞에 지진이 컸을 경우에는 앞에 에너지를 다 뿜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진이 조금 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랑 배터리를 반만 쓰고 출발하는 거랑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차이가 명백한데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30년을 할 거니까 우리 살고 있을 때는 한 번 더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1707년에 호에이 지진이 왔을 때는 되게 큰 지진이었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빵 터뜨리고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진이 올 때는 147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47년이 지난 1854년 안세이 지진 때는 어떠냐면은 그 지진이 약간 중간 크기로 왔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게는 안 터뜨리고 중간 크기로 터뜨렸기 때문에 그 지진이 남은 여력을 다음 지진이 올 때가 90년이 걸렸대요. 처음에 147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지진이 올 때가 90년이 걸렸고
자, 그 다음에 1944년하고 46년에 난카이 대지진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는 되게 소규모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얼마 안 쓰고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충전이 빨리 되고 있겠죠. 그죠? 남은 게 좀 많이 남았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었으니까 지금 빨리 충전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빨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년이 지난 상태니까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90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보단 더 빨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예상하는 게 2034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하는데 그 지진이 제일 무서운 데가 이제 아이치현도 무섭고 제 옆 동네에서 그 다음에 시즈오카에서 이제 이 쭉 밑에 열도 따라서 밑에 내려가면서 되게 무섭잖아요. 이 밑에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사는 기후현에서는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약간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7월 5일 계기로 해서 약간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틀리고 나니까 이 준비물들이 그래도 7월까지는 갖고 있겠지만 약간 좀 빨리 소진을 해야겠구나라는 느낌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진을 제가 겪어서 지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무서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 참 여기 사람들하고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도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딱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도 남편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자, 제가 이제 지진을 써야 되겠다고 느낀 거 뭐였냐면은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자,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지진 나면은 우리 동네 어디에서 만나자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근처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약속 장소로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그 다음 장소 어디 공원으로 와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지진이라는 게 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소에도 이제 인맥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지역 사회라는 게 여기 일본 사회는 한번 자리 잡으면 제가 이사를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가요. 특히 이 동네는 시골이기 때문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동문이고 자식들이 동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에서는 사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점조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대책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상회 같은 점조직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뒤에 있는 점조직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조직까지 알긴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런 어떤 그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준비물이라든가 어떤 대책 방법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었고 저도 쓰면서 정리가 됐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한국은 지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책이 나와도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뭔가 하나 여기서 하나 빵 터져야지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래 지진 좀 알아보자 우리 좀 대비를 해보자 이런 게 나올 텐데 정말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당해보지 않고선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제 오늘만 해도 반드시 7월 5일 날 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지진 대책 준비 많이 안 하고 기껏 해봤자 이제 요새 쌀이 워낙에 이제 귀하니까 귀하고 비싸니까 이제 그 비싼 쌀만 좀 사두거나 아니면 화장실 휴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요 근래 많이 사두긴 했었는데 자,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어떤 심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막 조그만 진자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그 신사가 합장을 한다거나 고개를 숙인다는 건 안 했어요.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절대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0년 살고 나니까 이걸 알겠는 거야. 왜 이렇게 진자들이 곳곳에 있고, 진자 말고 이렇게 조그맣게 진짜 인형집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요만한 부처님 같이
그 모셔져 있는 게 많을 거예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누군가가 모자 떠가지고 씌워서 옷 입혀주고 꽃 꽂아두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만신이 있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이 지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딜 가나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많은 기도할 곳을 마련해두고 아무리 남의 눈 의식한다 그래도 그 기도할 때만은 의식을 안 해. 그냥 아침에 와서도 합장하고 가고 신호등 기다리다가도 있으면 합장하고 가고 그런 게 제 눈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신기했는데 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자, 자 제가 사실은 그 일본어 이제 퀴즈를 내기도 하고 그럴까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펴보실까요? 지도. 지도를 펴보시고, 자, 제가 살고 있는 현이 2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이름이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다 알고 계시나? 그렇죠. 기후현에 살고 있었죠. 예. 아, 맞아요. 가우가 아니고 기후예요. 예, 기우시 맞습니다. 기우시까지 맞추셨네. 예, 제가 사는 곳은 기우현 기우시고요. 21번이라고 그랬죠? 음. 자, 책을 읽으실 때, 저는 이제 앞편은 약간 대비편이 되고, 뒤에는 이제 제 경험담을 많이 담았었잖아요. 사실은, 이 뒷얘기인데, 이 앞에 이론을 쓰기 전에 되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무술적인 측면 있잖아요. 뭔가 주술적인 측면이죠. 그거를 되게 생각보다 더 많이 썼었어요. 예, 맞아요. 한국으로 치자면 대전 정도 맞아요. 그곳에 사는 거 맞아요. 제가 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기가 사람들이 되게 온화해요. 그러니까 약간 대륙 기질이 있어서 온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람들 인구가 되게 딱 중간에 딱 그 걸친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 딱 사는 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8개 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여러 개 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산자수라고 여기가 산이 많아가지고 대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되게 바쁘니까 사실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말도 빠르고 그런데 여기는 딱 이사를 오면 어떠냐면은 한국처럼 전화하는 걸 다 엿들을 수가 있어요. 병원 가면은 여기 병원인데 나 지금 진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그렇지 동경 그쪽에서 하면은 전화하면 일단 끊어요. 딱 끊어버려. 아니면 밖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신발도 일본 사람들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딱 이렇게 나가기 편하게 여기는 그냥 우리처럼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동네는? 생각하고 처음에서는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도 완전 일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한 곳에서만 살아보면 이런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기회가 좋아가지고 여러 군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일본에 관해서 쓰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딱 그러는 거지. 제 남편은 일본인 남편인데 당신처럼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이 일본을 또 한쪽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도 살아보고 중앙에서도 살아보고 또 여러 곳으로 여행 온 사람들은 아마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많겠지만 당신이 가진 경험을 넘어가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 그렇다면은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자로 살래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을 살래 그러면 저는 절대 경험을 택할 거거든요. 물론 부자면서 경험 많은 건 더 좋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른다 그러면 저는 아마도 성격상 절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할 텐데 제가 아무튼 그렇게 원해서 설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치보다는 약간 좀 위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타츠기로시 쓴 걸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꾸준하게 기록한 꿈 일기를 해석을 해서 세상에 내놨을 때는 이 사람도 뭔가 사명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의 소재가 고갈되면서 만화가로서 이 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소녀 만화를 그릴 수 없는 30대, 40대가 넘어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진 소재는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 나는 이제 만화가를 떠나서 생업으로 뭐라고 할 때 병원, 의료 그 사무 보던 거, 배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일, 캐드도 배우고 컴퓨터 그래픽도 배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둔자적 어떤 입장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실생활을 살아가는 현실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약간 귀 기울여도 되겠다. 이 정도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절대로 허투루 이렇게 자기가 뭔가 영적인 체감 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여자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을 냈다는 거는 이 사람의 태도도 태도거니와 이 사람이 가진 사명감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거를 주고 가자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동격으로 놀 수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가진 경험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살았지만은 여러 군데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한일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부부끼리 또 일본에서 사는 거랑 이렇게 저처럼 한일 부부로 사는 거랑 또 경험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남자인 거랑 제가 여자인 거랑 또 경험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집 대화는 일본어로 시작해서 뭐 한국말 부사가 잠깐 들어가도 될 그 정도로 이렇게 뭐하게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들이 맨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알아듣겠는데 중간에 가다가 못 알아듣기 시작해서 끝에는 뭘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섞어서 말해도 엄마가 다 알아듣고 아빠도 대충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얘기가 통하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도 이제 그 뭔가 패닉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책으로 남기는 건 어떤 사명감이 있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의 사명감 그리고 지진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일본에 살면서 내가 지진을 과연 제대로 알았던가 감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남편분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경험을 약간 공유했으면 한다는 점에서 저는 타츠키 히로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저를 평가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잘 잡혀가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로는 경험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선 지진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제 지진을 책으로 배웠어. 나 운전도 책으로 배워서 이런 분들이 있듯이 지진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다행히 잘 읽힌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쓰면 사실 어렵게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진짜로 그러니까 과학 분야의 전문가라는 지질 전문가 홍태경 박사님 이러신 분 아니면 호사카 주님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의 시경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실생활에서 겪으면서 지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라고 쓴다는 점에서 일본에 사는 분들 중에 누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저요 하면서 제가 막 손 들고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글도 좀 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어떻게 해서 가면서 그리고 타이밍이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타치키로 씨가 그런 예언을 해주셔서 저한테 계기가 왔고 그런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는 신화의 우리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선뜻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 다 맞아 떨어져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는 잘 되는 일에는 글도 좋았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등장을 했고요. 원래 사실은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딸린 자식이 셋이지 않습니까? 한국 가면 맨날 그래요. 애국자시네요. 막 이러면서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 모르는 분들이 뒤에서 애국자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네 개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셋이라고 무조건 애국자 취급받고 약국에 갔을 때도 애국자 우리 애국자 막내는
우려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금 이중국적자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되게 두서가 없어가지고 금방 읽혀요. 그런 말 되게 좋아요. 금방 읽혀요. 술술 읽혀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멘트예요. 이게 저도 쓰면서 이제 써놓고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걸 썼단 말인가 이런 게 자폭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경험이 그때 그 감정이 약간 떠오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뒷부분은 잘 안 가고 앞부분에서 읽다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 타츠키 료시도 말하는 거지만 7월 5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의식,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도 되게 지금 밑에 아래 남해 지방이라든가 뭐 제주도 지방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부산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계기였다고 보거든요. 마침 정권도 새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썰물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큰 쓰나미가 되듯이 제 책의 한 권이 아무런 힘도 되진 않겠지만 당장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놓고 봤을 때 그래 한번 지진이 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났었잖아. 실제로 경주도 그렇고 포항에서 났었나요? 났을 때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진 정보가 있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은 대처 방법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지진이라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이러면서 막 밑에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안 믿겨요. 자기가 당하면서도 안 믿겨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정말 이 옆나라 사람, 만화가 푼 타츠키 로시에 의해서 생각해 줄 계기를 마련했다는 건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엄마 아빠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내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 그죠? 타츠키 료시 예언처럼 대륙이 다 붙어버리면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향이 오면은 내진 설계 건물이 잘 안 돼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계속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홍태경 박사님도 그렇고 어떤 건물 쪽에 나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곤 하나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진도 5에 돼 있는 건지 7에 돼 있는 건지. 근데 이번에 만약에 나면 진도 7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제일 겪은 게 동일본 대지진 진도 6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진도 7이면 끝에 끝을 가는 거야. 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죽었는지 장담을 못할 정도로 그 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부분들도 물론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재난에 우리는 그냥 많이 겪어봤자 홍수 한 번 나고, 그죠? 물바다 한 번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익숙했을 거야, 아마. 또 비가 어느 정도 장마가 오면은 물이 잠기고, 어디가 잠기고, 어느 집이 잠기고, 지하방이 잠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쌓아두고, 그 대책은 됐을지 모르지만은, 지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아마 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책이 준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너무 두서가 없어. 이 지진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말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뭐 질문 안 해도 괜찮겠다는 얘기야? 음. 그리고 오늘 지금 2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예, 50분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이제 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치 50명, 근데 인스타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이렇게, 20명만, 전 오늘 5분만 들어와도 정말 고맙습니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음.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할까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어디 문제를 낼까요? 자, 제가 문제를 낼게요. 자,
그러니까 진도 표시할 때 일본에서는 기상청 진도 계급을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몇 가지 숫자에만 약강이 붙는 데가 있었어요. 아세요? 진도 1부터 7까지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만 약하고 강이 붙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 네, 맞아요. 신발장 주변 저희도 그러니까 나가는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 바로 옆에 신발장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낭을 넣어둬요. 응. 거기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여권까지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며칠 동안은 신발장 안에 여권이랑 애들 여권이랑 제 여권이랑 해서 그다음에 신분증 같은 거 같이 넣어놨었어요. 신발장이 제일 좋아요. 나갈 때 신발장 밑에 이제 조그만 가방 하나 이제 늘 이런 비상 상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신발장 밑에다가 필요한 휴지, 그다음에 그 비상용 간이 화장실 같은 거 좀 쓸 거, 그다음에 그 뭔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신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뭘 신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 신발장에서 아무거나 신발 꺼내 신고 그 배낭 안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물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음. 말씀 아까 문제 낸 거 맞추셨나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에서 약강이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일까요? 라는 거. 자, 1부터 7까지 있는데, 자, 5하고 6만 약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5약, 5강, 6약, 6강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사실 진도 4만 돼도 되게 크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감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데? 그럼 4예요.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러면은, 이거 4를 넘어가는 거야. 5는 정말 애지간해서는 잘 안 오는데, 4는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대부분 4가 오면, 이거 좀 큰데?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딱 몸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3 정도면은, 뭐, 괜찮네. 2는 잘 못 느껴요. 2하고 2는 사실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제일 4가 제일 경계선이긴 하죠. 4만 와도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겪으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아마. 예, 예. 아이들이 대충 어느 연령대일까요? 초등학생 정도는 될까요? 그 정도는 되겠죠? 중학생? 예, 예. 그 중학생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저희 중학생 막내들을 보면은 여기 일본이라서 그런지 반드시 지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배우는 거 있으니까 그 지진은 사실 그 한국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면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땅이 흔들리는데 움직이지 말아라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약간 덜 세게 왔을 때는 얼른 안전한 식탁 밑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먼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조금 반드시 멈추기 때문에 1분 안에 멈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어른들 있으면 어른들 행동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아마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움직이지 말 것.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거. 그리고 주변에 떨어지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자리는 약간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피해서 어딘가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기다렸다가 멈추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라.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은, 자, 제가 그 아까 전에 그러면은 피난구 오하시모하고 오카시모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면서 끝낼게요. 자, 일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 구호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는데, 자, 지진이 나서 피난을 하거나 아니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학교에서 겪을 일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사나 밀지 않는다. 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시라나에 뛰지 않아요. 뛰면 안 돼요. 뛰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떠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샤베라나에서 그래서 밀지 않고, 뛰지 않고, 떠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알아야 될 건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나 그 중요한 거 놓고 와서 돈 놓고 왔어. 아니면
제가 만약 여권을 놓고 왔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바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일단 피난을 가셨다가 안전하다고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안내 방송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돌아가도 되는데 피난을 권고받았다거나 아니면은 텔레비에서 위험하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안 되면서도 해야 될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이니까 집에 애들 있고 뭔가 있으면은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애들을 또 구해야 되는 이런 사명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되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가 힘들긴 하지만은 그 부분을 꼭 지켜서 일단 내가 먼저 살고 우리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먼저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듯이 내가 먼저 그렇죠. 들어가고 돌아가고 싶어요. 돼요. 그렇게. 특히 집에 애들이 돌아와 있을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잠깐 나왔다가 이제 애들만 있거나 그럼 정말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내가 먼저 사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아프지만 그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말 인스타와 유튜브 첫 데뷔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혼자서 떠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말로 쓰는 거는 쭉 써가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가 고치면 되고 그러는데, 말은 고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막 얼굴들이 다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글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저도 인스타를 몇 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막상 제가 되니까 하트가 막 뿅뿅뿅 올라갈 때 이 무한한 기쁨이 느껴지는구나. 자, 정말 두서없고 서투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점을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도전을 했구나.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예, 아이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석병관입니다. 제가 아시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은 사실 블로그 할 때는 저 은둔의 고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안 내보내고 조용히 글로 죽인다 이렇게 해서 글발로 쇼부를 보다가 쇼부 일본어 나왔어요. 도전을 하다가 아니되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저희 사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얘도 사장님 말씀을 윗분의 말씀을 너무 잘 들은 착한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어렵다는 거를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고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아서 정말 7월 5일 그 대재앙의 밤이 아니라 저한테는 7월 5일 새로 태어난 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츠기로 씨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 태어났고 허물을 벗었듯이 그 내가 그동안 그죠 이렇게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내서 그 단계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안정이 되고 자기 안에서 어떤 그 정리가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 지점에 저는 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가 가진 무서운 경험도 책으로 낼 수 있었고, 예,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말을 버벅거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재미는 제가 8월 29일 날 진짜 보장해 드릴게요. 8월 29일 날 이렇게 오프라인이 정해졌는데요. 8월 29일 날 금요일이래요. 저녁 7시 공덕역 한평책방에서 예. 그쪽에서 이제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게 약속이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 되시고 돈 되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책을 그렇죠.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시고요. 제 블로그에서 오신 분들은 하루에 유튜브 2번 보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관으로 보고 그다음에 책도 2권 이상 사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죠. 네, 철판 깔았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그 유튜브 그냥 하면 될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예. 근데 다음번에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뵐 때는 정말 재밌게 해서 꼭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제 유머력을 그때 구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애낀 거야 사실. 물론 안 믿으시겠죠. 맞아요. 안 믿어야 돼. 변명이에요 지금은. 자,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하트를 뿅뿅뿅 날리는 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멋있는데?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이북은 언제 나오냐요? 예,
이북으로요.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올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인데, 연습한 거랑 달라.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네, 그게. 이 머리가, 확실히 안 따라가는데요. 블로그 팬이세요? 에, 고맙습니다. 저도 좋아요. 누구실까, 근데? 이 아이디로만 봐서 누군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블로그 보고 들어와 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기대서평 써주셨던 러블리 비블리, 러블리 비블리야. 서평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이라는 시나 독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라지만, 내가 준비한 건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무슨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예, 제 책에 나온 대로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여기서 빠이빠이 할까요? 예, 그럼 8월 29일날 뵐게요. 그때는 진짜 실물로, 오케이? 예,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명이 길어서 아마 잘 살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요. 8월에 덥지만은, 네, 잘 지내시다가 8월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예, 하트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에 봬요. 이걸 제가 끄는 거죠. 끄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못 나가시는 거죠? 오, 그래요? 가둬두겠어. 5분만 볼 테야. 예, 예, 예. 그러면은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정말 연락드릴게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들어가세요. 저장하는 거 잊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예. 예, 끌게요. 어딜 끄는 거야? 잠시만요. 어딜 끌지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째려보고 있어. 저장할 때 잊지 마시고.